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상의 실패 문제, 그리고 이 코드에 맞는 정책을 잘못 집행해서요, 그야말로 국가에,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 엄청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말이죠. 이 공익감사가 신청이 됐든, 아니면 정기감사 차원이 됐든, 아니면은 불시 특정 감사가 됐든 감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 정권 때 통계청 분시 통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통계청에 대한 이 감사도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내용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말이죠, 지금 본인의 비판했던 여러 인물들에 관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부부가 말이죠, 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일요신문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이제 9월 6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맨 먼저 이거를 문자로다가 알린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인데, 이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뉴델리가 취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재 과정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었죠. 이 박지현이는 결국 누가 발탁을 해서 갖다 놨느냐? 이재명이가 갖다 놨어요. 근데 이재명하고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조사는 똑바로 받아라. 당을 개입시키지 말고 개인으로서 조사를 떨떠게 받아라. 그리고 팬덤층들 조국과 같이 하면은 망한다. 팬덤 집회는 하지 말아라.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이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이 9월 2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9월 2일 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비판 공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야당인데 전에는 여당이 찼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것들 감사하겠다니까 이게 이제 표적 감사다, 보복 감사다, 이런 취지로요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해숙 의원이 맨 먼저 질의를 해가지고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해서 감사와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을 하는데, 감사원은 감사를 하되 정책 감사를 하라. 공무원 겁주기, 전 정부 흠집내기 감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요.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고 중국 공무원들이 엄청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감사 부작용 잘 알고 있다. 소극 행정의 우려도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감사와 함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뉴 컨셉의 그런 감사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가지고요,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정책 감사 같은 거 하려면은 그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기 전에 감사원 차례에서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을 때 문제 지적의 가능성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이 컨설팅 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영인 의원들, 이 감사원의 문재인 케어 감사에 관해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한 이 감사,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적 감사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최재 원장도 이 표적 감사 아니다. 건보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한 게 올해 그 결과가 나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기 의원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기관장을 임명한 분만 찍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정원천 의원은요,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모니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어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재 원장, 이런 거 가지고 사과하면 뭐 하루 종일 맨날 국회 가면 사과만 해야 되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원의 최고 가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맞는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도 감사원 본래의 기능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 문제 감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해 원장 얘기가요,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 그 다음에 코드 통계 의혹, 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이주환 의원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통계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이주환 의원의 이런 얘기, 통계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주요 국가 통계 표본 선정서부터 활용된 지표까지 통계연부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감사를 하겠고 10월에 시작하면은 감사 결과는 내년쯤에 나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본래 2018년도 1분기 소득지표에서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가계 동향 조사가 안 하기로 돼 있어요. 본래 폐지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으면서 가계 동향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시작할 때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면서 가계 동향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분기 소득 지표에서 말이죠. 소득 5분의 배율이 5.95배로서 역대 최악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설계 논란이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재통합하고 조사 방식 바꾸고 그러니까 소득 5분의 배율이 개선됐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야 이거 통계 조작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에 대한 통계 감사 한번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김현지 보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서는 4급 상당이니까 제일 높아요. 이 김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입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 3가지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메시지 내용은 뭐 저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지언정 내부 결속, 그 다음에는 탄압받는 이미지, 그리고 보복 수사의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여론전에서 우세한 그런 상황 관리를 하겠다. 그럼으로써 여론의 즉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최대한 수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작전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김현지하고 이재명을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제가 비판과 논평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뉴데일리에서 지난 9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문자 파동이 난 날 이 김현지 보좌관을 취재하려고 말이죠. 그 사무실 바로 앞에서 무려 5시간 반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좌관들은 나왔고요. 이 김 보좌관만 밤 10시 반이 넘어서야 밤 10시 반이 넘어 10시 정각에 5시간 30분 지난 대기한 지 정각에 의원실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루신문 기자가 뉴데일리 기자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와 전쟁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쟁이 무슨 뜻이냐? 전쟁 대상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혜지 보좌관은요. 저는 말 못한다.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카메라를 가리고 또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지를 좌우로 흔들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권성동 의원도 범죄와의 전쟁하는 거 맞아. 너는 범인이잖아.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고 그리고 이 김기현 의원도 말이죠. 제대로 또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보좌관의 첫 일성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애시당초 검찰의 수사를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절차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용했던 자신들의 행태를 자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먼 눈에는 먼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에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하는데 오랜 시간을 검찰, 경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정면 돌파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주변에서는 철저하게 말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효욱 의원이 말이죠. 이런 김현지 전쟁입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전쟁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일부러 보낸 것은 개딸들 보라는 문자 공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전략 다 뭉쳐라.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개딸들 일부러 보라고 문자 공개하시다. 날카롭게 논평을 내놓고 있고요. 개딸 당이 곧 전과 오범당 되게 생겼고 모두 다 예상했던 것 아니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되는 순간 조국 시즌2를 찍는다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우일의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아수라 3종 세트도 장착 완료. 의원님 전쟁입니다. 크크. 이 문장, 이 김현지에게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 배소연은 김현경에게, 김현지는 이재명에게 충성해야죠. 졸지에 수십억 부동산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박성중 대변인, 이재명 9월 6일 검찰 소환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자 야당 탄압이란다. 진짜 정치 보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대장동 못 잡아서 쳐놓고 왜 잔챙이만 건드리냐고 검찰을 질차했는데, 홍 시장님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진짜 프로는 차곡차곡 쌓아 찍소리 못하게 한 방에 보내버린다면서 가을은 수학의 계절, 여름 내내 흘린 땀이 열매 맺는 계절이다. 이재명 드디어 불면의 밤이 시작이 됐다라고 뼈있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미향 의원이요, 유튜브와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윤미향 의원, 부부가, 33명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회에서 완패했습니다. 어제. 그래서요, 이 윤미향 의원은, 그러니까 남편, 김삼석 수원신문 대표가 이제 보수성향 유튜버하고 언론인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남편이 완전히 다 전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유튜브 대들이냐, 전용TV,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 TV죠. 정규제 펜앤마이크 대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그 다음에 세계일보, 문화일보, 일요신문 등 소속 언론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를 포함한 33명에게 2억 1,400만 원 배상하라 소송을 냈는데요. 자, 실패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걸 패소 판결을 냈냐면, 피고들의 발언은 공직자 등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공직자 등이, 즉 윤미향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언론사에 준하는 정도의 취재 과정이나 자료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일반 언론사는 뭐 기자만 수십 명씩 되고, 확인과 확인 이런 취재가 필요한 직무로 돼 있지만은, 유튜브들은 그럴 지금 상황이 되는 유튜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확인 그 과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 이거는 아니다라고 패소 판결을 낸 겁니다. 다만요, 이 법원의 민사합의 재판장은 좀 다른데, 이 서보민 민사합의 14부는요, 이 김삼석 씨가 지난달 31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등 11명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한 1억 6천만 원짜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요, 소장 송달 불발로 공시 송달 소송이 진행됐던 1명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위자료를 김 씨에게 지급하라 라고 이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윤미향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신문 보도인데요. 일요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윤미향 부부가 말이죠. 윤미향 부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북한 탈북자들 여종업원들 12명하고 그 다음에 지원인 지배인인 허강일 씨, 이가 2016년도 4월에 집단으로 탈북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관련해가지고 이 허강일 씨가 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요, 이 서울에 딱 오니까 윤미향 부부가 이 사람들한테 북한이 훨씬 살기가 좋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갈 생각이 없느냐. 이런 찬양도 하고 돌아갈 것을 압박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찰에서 그동안에 이제 고발인, 참고인 상대를 조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지난 6월에는요, 윤미향을, 7월에는 윤미향 남편 김삼석 씨를 갖다가 비공개로 소환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경찰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는 뭐라고 밝혔느냐? 윤미향과 김삼석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6월과 7월에 다 끝났는데, 하지만 장경욱 민변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요, 이 황양일 씨가 지배인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장 내용을 일요신문이 입수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탈북자들을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거, 이것은 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 북송한 어민들을 2명을 강제 북송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발인들 주장은요, 윤의원 부부가 이 허 씨와 여종업들에게 재입국을 권유한 것은 잠입, 탈출을 교사한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다혜 씨가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요. 문다혜 씨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자, 문다혜 씨가 말이죠, 또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요, 뭐 전에보다는 좀 부드러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 토리하고 반려묘하고 일상을 보내는 이러한 근황 사진을 방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깊은 상도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집에 물 있는데 괜히 밖에서 물 마시는 토리 너 대하련 레벨업, 이런 글을 올리면서 사진 4장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노? 라면서 해시태그를 몇 개 붙여서 글을 올렸는데, 해시태그 개아련 대마왕, 해시태그 보고 싶은 토리. 그래서 문 대통령의 아련한 뒷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이 반려묘 찡찡이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다혜 씨는 찡찡이는 나는 고양이 노소이다. 주인공 마냥 소신 있는 우아한 녀석이었으나 점점 고양이와 할아버지 콤비 모드로 라며 국수 먹는데 내가 왜? 라는 유쾌한 글귀를 남겼고, 그러면서 해시태그 한국판 고양이와 할아버지, 해시태그 가지가지 그냥, 그 다음에 이 해시태그 완전 앱툰 각,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서 글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고양이 노소이다. 이 얘기는요, 일본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가 고양이를 1인칭 관찰라 시점으로 내세워 인간 사회를 다룬 우스꽝스럽게 그려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고양이와 할아버지는요, 고양이와 단둘이 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힐린 일본 영화를 갖다가 이제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지현,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이재명한테요,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라. 그래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했는데 정치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해야 되고, 그것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수사를 받지 않는 저들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인데, 3년 전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해서 결국 정권을 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극렬 팬덤 단체들은 이재명 소환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9월 3일 오려집니다. 걱정하는 대로 정권의 보복에 방탄으로 맞서고 민생과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왜 조국 가족만 가혹하게 수사하냐고 따지다가 정권을 내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는 봐주면서 이 대표만 부르냐고 항변하는 것은 술책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극렬 팬덤 단체들의 내일 서초동 규탄 집회를 중단시켜야 된다. 검찰 수사는 당이 아닌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비판적 논의를 막고 독선에 빠진 극렬 팬덤과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지키기는 결국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가리 운동본부, 이런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오늘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소환규탄 긴급 집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찬압 중단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런 구호를 내걸고 그는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찬 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